환경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공부할 내용은요, 손해배상이랑 유지청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자, 누가 손해를 끼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게. 자, 손해배상과 유지청구.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돈을 달라. 유지청구는 지금 하던 거 멈춰달라는 얘기거든요. 좀 느낌이 달라요. 윗집에서 막 뛰어요. 층간소음. 나는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이사가지 않는 한, 내가 이사가지 않는 한 안 멈출 것 같아요. 멈춰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유지청구죠. 그쵸? 근데 이제 한참 뛰다가 이사를 딱 갔어. 그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뛰는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시끄러워서. 아씨,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손해배상부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손해배상부터 공부를 해보면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피해로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면 평생 해야 될 거가 이 손해배상 청구인데, 제가 느낄 땐 거의 꽃인 것 같아요. 꽃. 돈 달라는 소송이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뭐 웬간하면은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야 하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 뭐가 손해배상 청구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이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어떤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발생한 그런 손해배상인가, 아니면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계약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가 아닌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환경을 침해당한 사람이, 환경 오염을 당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약관계에 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걸 보는 건데,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민법 750조. 민법 750조 불법행위. 그쵸? 요거 요건이 뭐죠? 요건이 고의과실. 누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돼요. 그쵸? 근데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걸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위법한 행위랑 손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만약 변호사다 해서 누가 제가 환경 피해를 당했어요. 소를 청구하고 싶어요. 손해배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을 쓸 때 이제 민법 750조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하면 이제 딱 처음에 1번 그 사람이 고의과실, 딱 고의과실. 고의과실에 750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죠. 원고한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입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입증하지? 찾아봤어.
우리는 환경법을 공부했잖아요. 환경법엔 방금 우리 봤던 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아까 44조 무과실책임이 있었잖아요. 무과실책임. 아, 요런 게 있었네. 무과실책임. 아, 요거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씁니다. 이거를 써요. 근데 이제 요게 써여질 때 요거 자체로도 우리가 요건이 있어요. 우리 저기 아까 본 법에 보면은 요건이 그거였잖아요. 환경 오염이나 피해가 훼손이 있어야 돼. 그쵸? 환경 오염이나 훼손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훼손으로 인해 이것만은 끝나는 게 피해가 있어야 되고요. 피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야 되죠. 원인자 이렇게 세 가지. 환경오염 훼손으로 피해가 있고 원인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장 쓸 때 요것만 딱 쓰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그냥 환경 오염이 있고 뭐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배상을 무과실 책임인데 무조건 배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환경법 공부할 때 이게 항상 처음에 좀 의문이었거든요.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가 어디까지인가? 이 조문이 과연 그냥 무과실 책임이라고 써 있지만 이걸 하도 강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요것만 확인이 되면 그냥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침해랑 어떤 뭔가 침해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 침해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정도로 위법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환경 오염이 있고 훼손이 있고 피해가 있고 그거 하는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돈을 달라고 하려면 배상을 하려면 잘못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근데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고려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그리고 당연히 손해는 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잘못한 거랑 그 사람의 행동이랑 사이에 인과관계는 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게 그 환경법을 위한 색깔이네요. 결국에는 이 민법 750조 하를 검토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환경법에서의 그 손해배상, 환경피해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랑 거의 똑같은데 더 쉬워진 거죠. 요것만 요렇게 딱 가버린 거야. 야, 가. 무과실 책임이 돼버리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될지도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 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소장을 쓰면 이제 저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소장을 쓸 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주장해야지. 그냥 다 써. 그냥 다 써. 이렇게 돼요. 다 써.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것도 그러면 우리가 요거로 주장을 하고 요거로 이렇게 주장을 둘 다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떤 걸로 판단을 해주려나? 내가 선택해서 그냥 내가 약간 정신 없는 척하고 요거 해달라고 하면 요거 해주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요게 훨씬 우리 피해자에게 유리하죠. 피해자에게. 환경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정책기본법 44조가 이야기하는 범위는 결국 환경오염을 훼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되게 나쁘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위법성 있는 행위로 결국에는 환경오염을 해가지고 피해를 줘가지고 그거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피해 준다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하지 말고 그냥 배상을 할 수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정도의 내용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에만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무과실에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안지를 쓰면 된다. 우리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다.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입증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특히 뭐 어떤 개인도 아닐 거잖아요. 환경 피해를 한 사람은 물론 뭐 층간소음은 개인일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어떤 큰 사업일 수도 있고, 그쵸, 공장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유리하니까 요거를, 그리고 유리하고, 그리고 이게 완전 좀 특별한 규정이죠. 특별하잖아, 특별. 무과실 책임을 보고 있으니까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 규정이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그 뭐 이런 얘기 하죠. 민법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뭐 청구권 경합인지, 아니면 법문 자체에서 뭐 특별 규정 뭐 우선순위, 그래서 청구권 경합인지 법조 경합인지, 요거는 이제 법조 경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판례에서도, 우리 법원도 요거랑 요거랑 만약 둘 다 주장을 했으면은 요거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판례의 문구를 조금 더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거를 한다라기보다는 얘를 혹시 빼먹고 주장했어도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또 다른 하나의 또 판례를 보면 또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 무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하나의 쟁점, 과실이나 뭐 고의 이런 부분이 쟁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 그거를, 쟁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따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성명하지도 않고 그냥 인정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판례가 있어서 저는 조금 그 취지가 사실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는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청구권 경합이 뭔지 뭐 법조 경합이 뭔지 다 살짝 한 다음에 법조 경합이다 라고 해서, 이게 또 유리하니까, 특별법이기도 하고 피해자한테 유리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 돼요. 고의과실은 오케이.